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해설에 이어 오늘은 44회 후반부 해설을 다룰 예정인데 아마 후반부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문제들을 위주로 공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번의 경우에는 가와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다루었는데 시작부터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네요. 1번이 아니라 일단 가의 인물의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들의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지폐를 좀 봤으면 익숙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안동에서 태어났다는 힌트랑 여기 강릉 오죽헌이라는 힌트가 좀 중요하거든요. 일단 안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인물과 관련된 그런 서원인 그 도산서원이 그 인물의 그런 후대 제자들이 세워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이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다.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의 성리학이 좀 일본에 많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은 이황이에요. 이거 일본 성리학 영향이 이전 기출에서도 많이 나온 키워드긴 해서 외워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 수미법의 시행을 제한.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대동법의 좀 기원 같은 걸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아무튼간에 이 수미법을 제정한 인물은 이예요. 그래서 약간 그 이황이 조금 더 추상적인 그런 사례들이 많고 이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개혁을 조금 더 많이 얘기한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주목하면 좋은데 1번 성합시도를 저술하였다. 정답이에요. 이게 그럼 군주의 도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조금 추상적인 거랑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 2번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거는 정제도. 중급편에서도 이 양명학과 관련된 이 정제도가 나올 수는 있어가지고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3번 백운동 서원의 사액을 청원하였다. 이거는 주세봉. 그 최초의 그런 사액 서원을 받은 것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인물들이랑 관련 없고요. 4번 만권당에서 원외학자들과 교류했다. 지금 조선 다루고 있는데 고려시대가 나올 리가 없죠? 일단 틀렸는데 참고로 인물은 이재현이에요. 그래서 안 맞고 5번 북벌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인물들은 그 전에 사망했습니다. 굳이 북벌 운동을 건의한 인물이라면 송시열을 다룰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인물들은 그 전에 다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참고로 이가 현실적인 걸 얘기했으니까 10만 양병설 이런 키워드도 주목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7번 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물었는데 일단 여기 주함루랑 규장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출신인 이덕무, 유득공 등을 검서관으로 등용한 이 왕은 정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왕이 두 명이 있거든요. 그게 세종대왕이랑 이 정조거든요. 그래서 이 왕실 도서관인 이 규장각에 나오면 정조다. 이거는 조금 바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울 출신 인물론 또 뭐 박제가라던가 서희수도 다룰 수 있죠. 1번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거는 이성계. 사실 조선 시작하자마자 한양으로 천도했죠. 2번 지편전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세종. 그건 일종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세종 버전, 정조 버전. 3번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그래서 안 맞고요. 서양과의 그런 수교 의지를 거부한 거예요. 4번 기전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세조. 5번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맞아요. 이 왕은 공부도 되게 중요시해가지고 관리들의 그런 재교육 제도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에는 배다리, 규장각, 장용영, 수원화성 이런 키워드 잘 나옵니다. 여기 초계 문신제도 잘 나오고요. 자, 그럼 이어서 28번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의 사실을 물었는데 안동깁시 가문이 비변사 요직을 장악하고 세도를 부리고 세도 가문의 내부를 바치지 않으면 관리가 되기 힘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세도 나왔잖아요. 세도 가문 시기예요. 저번에 비변사 유형을 다룰 때 제가 이 세도 가문 시기에 이 비변사가 변질되었다. 그 세도 가문의 그런 정치적 기구로 그런 힌트를 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간 세도 가문 시기랑 관련된 거니까 그걸 찾아보면 1번 임술 노민 봉기가 발생하였다. 정답이에요. 이 시기에는 그런 세도 가문의 폐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좀 지방에 대한 차별도 있어가지고 그런 홍경내 난이랑 순조 시기에 그리고 철종 시기에 임술 농민 봉기도 발생했어요.
이 세도 가문은 쉽게 말하면 왕실과 그런 관계를 맺은 그 외척 가문인데, 이 가문들이 당시 왕실의 권력이 약하니까 권력을 장악한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때 중앙에서 하도 패단을 치니까 이런 농민 봉기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고려 말기죠. 아까 제가 전반부 해설에서 다뤘던 앞서 다룬 위화도 회군의 계기가 된 게 이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3번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일어났다. 똑같이 고려시대인데, 이거는 무신정권식 키워드예요. 무신정권. 특히 효심의 난은 신라 부흥과 관련됐습니다. 4번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거는 선조식인데 굳이 따지면 고려 중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도 가문이 나오려면 순조, 헌종, 철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왕 아니면 안 맞습니다. 5번 인꺽정이 지배층의 횡포에 저항하였다. 이거는 명종. 명종식의 역사도 사실로 이 인꺽정이 자주 나옵니다. 그때 윤원형 같은 인물들이 세금을 더럽게 뜯어가가지고 좀 이런 도적들의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9번 가에 들어가 인물로 옳은 걸 물었는데, 일단 여기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호를 대놓고 주는 인물이 연암 박지원이랑 이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의산문답. 이거는 중국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비판한 거고, 특히 이 인물은 다른 인물에 비해서 그런 지전설, 무한우주전처럼 천문학과 관련된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의산문답이란 키워드가 이거랑 연결되기도 하고, 여기 천문관측 기구인 혼천이 제작. 여러분들이 혼천이 나오면 더럽게 혼동하시는데, 이 혼천이라는 거는 세종시기에 만든 혼천이가 있고, 여기에 문제 제시된 인물인 홍대용이 만든 혼천이도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거 헷갈렸으면 지금 적어놓으시고 복습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의산문답이랑 그런 천문학과 관련된 걸 주장한 인물은 여기서는 홍대용밖에 없어요. 다른 인물은 상업 중심인데 이 인물만 좀 독특하게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1번 안양. 이 인물은 고려 말기에 성리학에 들여온 인물이라서 안 맞고요. 2번 이 인물은 대표적인 중상학파긴 한데 그런 소비를 우물에 비유해가지고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는 그런 주장을 했죠. 그게 북학기에서 주장됐죠. 북학기. 3번 정도전.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조선 건국의 주도자로서 삼봉이라는 호가 있고, 나중에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는 궁궐의 이름도 지어주고 나름대로 개혁을 추구하다가 왕자의 난 때 사망했죠. 5번 정몽주. 이 인물은 비슷한 그런 신진사대부 인물인데, 이 인물은 온건기화파라 조선 건국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방원에 의해서 개성의 선주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럼 이어서 30번 가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조선 후기 미술작품이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됐을 때 책을 보내준 제자 이상동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그렸대요. 김정희가 그린 그림은 여기서 이분밖에 없어요. 사실 김정희랑 관련된 그림인 걸 알았으면 이 문제는 바로 풀고, 아니었으면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 때 이런 추사 같은 호도 외워두시고, 어떤 인물이 만들었고 각 화가, 이 인물 화가는 솔직히 아니긴 한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잘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1번 이런 몽유도 원더. 이거는 안견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안평내군이 그런 본 꿈의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한 거로서 현재는 일본 델리 대학에 보관하고 있죠. 2번 인왕대색도. 이거는 겸재 정선의 그런 진경산수화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이나 풍경 같은 거를 사실적으로 그린 특징이 있죠. 이거 외에도 금강전도도 자주 됩니다. 4번 영통동구도. 이거는 강세왕이 그린 건데, 그런 서양의 원근법 같은 거, 그래가지고 뭔가 좀 가까워 보이는 거 이렇게 크게 그리고 멀리 보이는 건 좀 작게 그리고, 그런 원근법을 잘 활용한 그림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사관수도. 이거는 강의안. 이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조선 전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1번이랑 5번이 전기이고, 여기 나온 2번, 3번, 4번은 후기입니다. 그런 특징도 기억해 두시는 게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1번. 다음 상황이 전래되던 시기의 사실을 물었는데, 여기서는 힌트가 이거밖에 없겠네요. 원납전. 원납전이 뭐냐면 흥선대원군 시기에 발행된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시기는 이 인물도 개혁적인 인물이라 뭔가 그런 조선의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했었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한 게 여기 나온 경복궁 중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왕실의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돈 만들면 이거 해결되겠네 하면서 만든 게 이 당백전이랑 원납전이에요. 당백전은 진짜 화폐 같은 거고, 이건 약간 좀 일종의 기부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시기에 그런 화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경복궁 중건하기 위해서 이런 거 시행했다. 그거를 이해한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화폐를 알면 풀고, 만약 몰랐으면 지금 익히면 됩니다. 1번 속대전의 평은천하였다. 이거는 영조. 2번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 이거는 세종. 3번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 이거는 서희랑 관련된 건데 굳이 왕으로 따지면 고려성종이에요. 고려성종. 조선 아닙니다. 4번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세종대왕님.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흥선대원과 관련된 그런 왕실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그 비변사 폐지도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걸 물었는데, 어디 보자. 여기서는 그 외란 이후에 통신사를 보내고 그 교역했는데, 지금은 일본 측이 요구하는 수호 통상 조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게 좋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여기 나온 이 통신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좀 안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이 통신사가 원래 한 좀 늦게 보면 한 광해군쯤? 광해군쯤부터 다시 이게 파견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순조 시기에 1811년에 이게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일본과 교류가 없다가 1875년에 운요 사건을 계기로 그 일본이 우리나라 영종도를 침략한 뒤에 무력 시위를 하면서 빨리 우리랑 조약 안 맺을 거야 조금 시위를 했거든요. 무력 시위를. 그래가지고 조정에서 논의를 하다가 그냥 쟤네 빨리 그냥 쟤네 언제 저렇게 세졌지? 빨리 그 조약 맺고서 쟤네 그 동태도 살펴보고 그냥 교류도 예전에 했는데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 수호 통상 조약은 강화도 조약을 말하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 뭐 다른 말로는 조일수호 조교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힌트도 있거든요. 신원. 이때 그 우리나라 측에서는 신원이라는 관리가 대표적으로 파견됐고, 일본 측에서는 뭐 중급현 수준에서 이것까지 몰라도 될 것 같긴 한데, 구로다 기요타카라고 그 두 인물이 만나가지고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한 그런 문제를 논의했어요. 그런 것까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배경을 물어봤으니까 1번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파견된 거라 시기적으로 이후에요. 이거는 1876년인데 이거 정도 나오려면 1882년 돼야 돼요. 그래서 안 맞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을사늑약과 관련된 거죠. 그 을사늑약은 1905년에 체결한 거라 너무 뒤에요. 3번 가보격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1894년부터 95년까지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1차는 일본의 그런 주도로서 된 건데, 아직 지금 조약도 안 맺고 관계도 회복 안 했는데 벌써 그렇게 주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조선 책략이 유입되었다. 이거는 여기 말한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그런 체결의 배경을 준 황준원이 만든, 그리고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서 가져온 서적으로서 당연히 이후입니다. 안 맞고요. 5번 운요 사건이 일어났다. 맞아요.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미루는 게 좋고, 특히 이 유형 외에도 미국과의 수교랑 관련된 이 조선책략과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리고 보빙사도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꼭 외우셔야 합니다.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기본편이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아무튼 33번 가 시기의 경제 상황을 물었는데 이거는 1882년이랑 1895년을 줬는데 이거 제가 맨날 말하지만 두 시기 사이 역사적 문제는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그냥 하나는 그냥 시기를 한정 지으려고 넣어놓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해 사건을 계기로 이게 됐거나 아니면 그 여기 나온 이걸 계기로 이게 됐거나 그런 사례를 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찾아보면은 1번 균형법이 공포되었다. 영조시기죠 이건. 지금 다루는 건 19세기인데 이거는 18세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전이라 안 맞고요. 2번 원산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1929년 일제감정기 시기에 그 문평 라이진 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을 구타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여 발생한 파업으로서 시기가 안 맞습니다. 자, 3번 한국중앙 총상회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시기가 제가 저번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긴 한데 이거 정확하게는 1898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시기를 모르겠다면 이 황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황이 황제 그 황자거든요. 그러니까 황이 언급되려면 최소한 1897년 이후에 대한제국 시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 나온 시기는 아직 대한제국도 안 만들어졌고 심지어 그 고종이 러시아관 공사관 도망간 아관 파천도 안 시행됐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대한제국 시기면 아직 이거보다 훨씬 뒤라서 안 맞고요. 4번 계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 교역하였다. 이거는 세종. 그래서 1443년이라 안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청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맞죠? 제가 저번에 이 조총상민 수력 무역 장정 이후에 1883년에 조의 통상 장정을 일본이랑 맺었는데 이때 핵심 조약이 최국 대우이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게 주는 혜택을 우리나라에게도 동등하게 주라고 해가지고 이때 핵심이 한성과 양화진을 그 개항하는 건데 일본도 똑같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더럽게 상인들이 와가지고 상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키워드랑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제가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진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3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맨날 해설할 때 말했던 걸 강조했던 걸 기억하면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왜냐면 여기 지금 나온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신민회인데 그 이승훈 선생님은 제가 오산학교를 강조했고 안창호 선생님은 대성학교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어떤 인물이 어떤 학교 만들었는지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어요. 그냥 암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알면 쉬웠고 모르면 못 풀만한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이 숭실학교는 그 일단 이 나머지 학교는 지금 5번 빼고는 전부 다 외국인이 세운 거거든요. 일단 이 숭실학교라는 거는 그 메어드라고 해가지고 미국인이 세운 학교인데 이게 원래 평양에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서울로 옮겨가지고 지금은 서울에 위치한 숭실대학교의 전신 학교입니다. 2번 이거는 스크랜턴. 최초의 그런 여성 중심 학교로서 여자 학교. 그래서 지금 현재 이화여대 전신이 되는 학교고요. 배제학당. 이거는 미국인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만든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거 따가지고 아펜이니까 그냥 아편을 외워가지고 아편은 배제한다. 나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암기하긴 합니다. 5번. 그리고 유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일종의 공립학교라서 그냥 정부가 세운 거라 딱히 누구라 지칭할 순 없고 그 관련된 교사로서 헐버트랑 길모어라는 외국인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5번 밑줄근 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옳지 않은 걸 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조약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약 관련해서 저항의 사례로서 낼 수 있는 키워드가 제일 많아가지고 다른 조약보다 더 꼼꼼하게 외울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기 이토 히로부미 후작의 강압으로 체결해가지고 일본이 세계에 공표한 것이랑 달리 황제가 결코 서명하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조인되지도 않은 이 조약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을사늑약이에요. 을사늑약. 그러니까 이 을사늑약이 그 부당성을 알린다는 게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 줄을 쳐놓은 데가 국제법을 위반한 상황인데 그게 뭐가 있냐면 일단 국가의 대표가 서명을 해야 되고 합법적으로 조인이 안 됐다는데 왜냐면 당시에 좀 강압적인 분위기로 공포감을 조성한 상태에서 그 일사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조약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다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당시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1번 민영왕, 조병세 등이 자결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그런 늑약의 체결로 인해서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결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2번 고종이 헤이그 특사에 파견하였다. 맞죠? 이건 제가 맨날 강조했죠. 일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선생님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되었다. 맞고요. 3번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맞아요. 이 최익현은 그 태인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이고 이 신돌석은 그 최초의 천민 출신 의병장으로서 의의가 큽니다. 그래서 맞고 4번 이만손 등이 주도하여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이거 틀렸죠. 이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러니까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유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상소라서 틀렸고요. 정답 4번이에요. 5번 나철 등이 오적 처단을 위해 자신해를 결성하였다. 그냥 말 그대로 이완용 같은 그런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이 조약의 체결을 강요한 그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유형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어가지고 여기 선지는 모두 복습하세요.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36번 밑줄은 그에 해당되는 인물을 냈는데 이거 저번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역이란 키워드가 나왔고 이 신인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던진 이 인물은 65세의 노인이고, 그래서 여기 나온 그 인물의 사진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 인물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강우규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인물이 아마 그 대한노인 동맹단이었나? 아무튼간 그 노인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늦은 나이에도 나라 그 독립을 위해 가지고 당시에 그 사이토 총독에게, 이땐 당시에는 남대문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총독에 폭탄을 던진 노인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이전 선지를 제대로 외웠다면 이 인물도 제가 설명을 몇 번 하긴 했었으니까 기억은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노인분이라는 설명을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참 이런 분들 보면 그래요. 이게 꼭 나이가 어려웠거나 뭔가 좀 청년층이야만 이런 독립운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당시의 그런 아픈 현실 속에서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누구든지 투쟁하고 희생되고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1번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이토 히로부미 처단이나 그 동양평화론. 그 이 인물은 그 동양의 평화를, 그러니까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이 이토 히로부미가 위협시켰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이토 히로부미 처단해야 그런 동양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책도 만들었어요. 아무튼 아니고요. 2번 나석주. 이 인물은 의열단의 인물로서 그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인물. 김익상도 그 의열단 인물인데 저는 여기 상자 보고서 점점 더 높아지니까 가장 높은 건물인 그런 조선 총독부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열단에서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한 인물로서 안 맞고요. 5번 이 인물은 한인 애국단의 인물로서 그 도쿄에 가가지고 일본 천황에게 폭탄 투척을 시도한 인물이죠. 그래서 안 맞고요. 그래서 이 인물 새로 나오긴 했는데 이전 기출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기출 연계법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7번. 나왔어요. 이번 기출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대부분 다 틀렸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 연도가 96년, 97년, 그리고 98년이에요. 해풍산이 중급인데 연도를 이렇게 1년씩쯤이면 문제 어떻게 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연도식으로 풀면 안 돼요. 왜 이 흐름이 쭉 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독립신문 창간 나왔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고 헌이 육조를 거리했다 했잖아요. 일단은 여기 나온 이 서재필은 귀국한 뒤에 그 국내에서 독립협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1896년이고 1898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잠시만요. 마우스가 조금 말 안 됐네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활동을 했는데 그
그 독립협회는 고종의 환궁을 빨리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그 악원 파촌을 해가지고 고종이 하도 그 을미사변도 있고 자신의 신변도 위협받으니까 외부적으로는 외세가 나 계속 괴롭혀, 내부적으로는 내 아내도 죽었는데 일본한테 나 죽으면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니까 독립협회가 화나가지고 황인한 얘가 언제까지 거기 갇혀서 박혀있을 건데요, 빨리 안 오세요?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요구사항도 오고 좀 이제 나라 개혁할 필요성도 느끼니까 고종이 덕수궁으로 환궁에서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 자주적인 개혁을 시도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그럼 대한제국을 하면서 나름대로 개혁하려니까 독립협회는 이때 고종은 좀 황제 중심의 그런 체제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 인물이 약간 좀 뽕에 취해가지고 나 황제, 내가 짱 이런 그런 뽕에 취해 있는데 그 독립협회는 반대로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거든요. 공화정 아니고 입헌 군주제예요.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하면 그런 지도자는 허수아비고 좀 의회 중심? 지금으로 치면 좀 국회의원 중심의 그런 개혁을 주장하는 게 입헌 군주제인데 아무튼 간에 그런 거랑 관련해서 얘 고종은 황제하고 싶은데 좀 그 독립협회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고 싶으니까 그때 그런 관리들을 중심으로 그런 개혁을 건의한 게 헌의 6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협회 활동으로 고종의 환궁을 요구했고 수립했고 이 시기에 이제 고종에게 고종이랑 그 관리들에게 그런 걸 건의하기 위해서 헌의 6조를 결의한 일본의 흐름이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쉽게 풀만한 문제는 아닌 건 맞아요. 그래도 왜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지 계속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몰랐으면은 그냥 이거 설명 들으면서 보충하시면 되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하나 틀린다고 지금 기본편 수준에서 차급 못 받는 거 아니니까 너무 쫄지 말고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새로 외우면 됩니다. 그럼 해풍선이 요즘 기본편이면 이런 문제 안 내나요? 내긴 돼요. 제 기억에 이거보다 더 빡셌던 문제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안 나올 건 아니라서 그래도 최대한 흐름으로서 접근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기본편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었는데 일단은 상하이랑 러시아령에 설립한 정부들 일체 해소하고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 정부를 계승해서 그 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에 두어가지고 그 정부를 만든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도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 여기 중국까지 해가지고 이시 1910년대에 정부가 3개가 있었거든요. 뭐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고 국내에 하나, 여기 연해주 근처에 하나, 그리고 상하이 근처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세 정부를 모두 합쳐가지고 이름은 한성정부의 그 이름을 계승하고 나머지 있는 정부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이 1919년에 만든 이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사실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부를 내만한 거는 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눈치밥으로 풀었으면 쉽게 풀었을 텐데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1번 국문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아니에요. 이거는 한글 연구 관련된 기관이지 이거랑 전혀 연관 없습니다. 2번 기관지인 만세보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천도교. 천도교 기관이라서 안 맞고요. 3번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박산진. 그래도 저번 문제는 임시정부를 그 줄줄이 다 내는데 이번엔 그래도 그때 문제에 비하면 쉬운 것 같아요. 4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활동을 펼쳤다. 맞죠? 제가 말했던 워싱턴에 설치한 대미 활동을 위해 설치한 기구. 정답 4번이고요. 5번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3.1운동을 계획하였다. 반대죠. 오히려 3.1운동을 계기로 이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모색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9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될 사실을 물었는데 이것도 좀 많이 틀렸을 것 같네요. 이거 좀 어렵네요.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어떤 거를 주목해야 되냐면 여기 일단 다른 거 몰라도 여기 영능가랑 양세봉 이거 나왔으면 딱 하나예요. 영능가 전투를 주도한 조선 혁명군의 활동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조선 혁명군이랑 그 다른 단체인 한국 독립군은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한 1930년대 초반에 그런 국외 독립 운동 그런 군사 조직이거든요. 국외 독립운동 아니고 그냥 국외에 있는 군사 조직인데, 그래서 1930년대 초반 이후면 나올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조선혁명군, 그리고 그 한국 독립군이 있고, 그 이후에 조선의용대 1938년에 김원봉이 만든 그 군사 조직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광복군, 그러니까 충칭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로 설립한 군사 조직 대한민국 산하에, 이 네 가지 흐름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았으면 쉬웠을 테고, 근데 사실 이 유형 많이 어려워하니까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유형 심화편도 어려워하는 유형이니까요. 1번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이건 1907년.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북로 군정서 등이 청산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건 1920년대 키워드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전이라 안 맞고, 3번 조선의용대가 조직되어 대일항전에 참여하였다. 맞죠? 아까 제가 설명한 그 흐름대로라면 이거밖에 답 될 거 없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대한독립군 등이 봉오동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똑같이 20년대라 안 맞고요. 5번 독립군 통합부대가 밀산에서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 정도 나오려면 그것도 똑같이 2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제감독 이전 20년대, 20년대, 20년대라 30년대 키워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급편 수준에서는 저처럼 연도를 너무 정확하게는 외우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대신 한 근현대사 기준으로는 10년대 수준은 외우세요. 그러니까 10년대 이런 거 있다, 20년대 이런 거 있다, 30년대 이런 거 있다. 그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기본편이라고 너무 연도를 안 외우지 말고 그래도 좀 넓게는 외우시는 게 풀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0번 문제. 가 단체 활동으로 옳은 걸 물었는데, 딱 하나 나오네요. 만주에서 김원봉 등이 조직했고, 식민통치기관 파괴와 요인 암살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는데, 일단 김원봉이랑 관련된 단체는 아까 얘기한 조선의용대랑 문제 나온 이 의열단밖에 실질적으로 안 나와요. 조직한 걸 기준으로 하면은. 그리고 여기 식민통치기관 파괴랑 요인 암살 얘기했는데, 그 식민통치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그게 있죠. 뭐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동양적식 주식회사, 그것들 얘기한 거예요. 폭탄 던지면 다, 사실 한흥검에서 폭탄을 던졌다는 얘기 나오면 의열단 아니면 한인애국단인데, 그래서 김구가 조직한 건지 김원봉이 조직한 건지 아니면 인물이 다른지 아니면 좀 국내 중심인지 아니면 해외 중심인지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좋아요. 예외적으로 의열단도 그 추가적으로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거 나중에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것만 어디 따로 적어두세요. 그 다 국내긴 한데 김지석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김지석. 이 인물만 도쿄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만 도쿄의 그 황성이었나 거기서 폭탄을 던진 유일한 인물이라 이 인물만 따로 외워두세요. 아마 황궁이라 표현한 게 맞을 것 같네요. 아무튼 1번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건 앞서 얘기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안 맞고요. 2번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신민회. 그래서 안 맞고, 3번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건 동학농민운동. 이때 정봉준이 사실상 패배해버렸죠.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상하이 홍코공원 의거를 결행하였다. 이거는 한인애국단. 이때 활동한 인물이 윤봉길 선생님입니다. 이봉창은 도쿄에서 활동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도 5번인데,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강령을 삼았다. 맞아요. 이거는 신채호 선생님이 만든 건데, 내용을 보면은 좀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의열단 키워드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조선혁명선언이랑 의열단은 꼭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1번 밑줄금 법령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말했는데, 이 문제 쉬워요. 왜? 여기 태영 1910년대예요. 제가 1910년대는 항상 그거 얘기했어요. 공포, 뭐 태영령, 즉결 처벌권, 그리고 뭐 그 태영이랑 그 즉결 처벌권이랑 그 교사에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다.
그런 키워드가 잘 나오고 추가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이랑 헌병경찰제 그리고 회사령만 외우면 됩니다. 그럼 찾아보죠. 1번 헌병경찰제가 시행되었다. 맞네요. 아까 제가 얘기한 공포랑 연결되는 키워드죠. 헌병이 경찰 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답 1번이고요. 이것도 이전 기출에서 나왔던 거라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미국 공출제가 추진되었다. 이거는 1930년대 후반 이후에요. 제가 키워드가 좀 섞여 있어가지고 40년대를 항상 안 하고 30년대 후반 이후로 공통적으로 묶거든요.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8년, 그러니까 30년대 후반 이후로 나와서 접근하는 게 좋은데 이 공출제는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아요. 3번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이건 1924년 밀리대학 설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세운 대학으로서 서울대학교의 전신 암태도 소작쟁이가 일어났다. 이거는 23년부터 24년인 그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그 소장료 인상에 대해서 반발하여 발생한 그런 소작쟁이에요. 5번 연좌정신 근로령이 제정되었다. 역시 30년대 후반입니다. 뭐 연도로 치면 44년이긴 한데 노역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30년대 후반은 전쟁, 노역, 세뇌의 키워드가 많다.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2번 밑줄근 계획이 실시되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다뤘는데 이거는 일단 과도한 수리 조합비랑 일본 각지 쌀 폭동이 일어나서 식량 위기가 발생하자 조선 총독부는 쌀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실시하면서 관계시설을 확충하는 명목으로 수리 조합을 조직하고 농민들을 가입시켰다는 이 계획은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일본은 솔직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그런 지형적 구조가 농사를 하기에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좀 이제 공업도 하면서 좀 빨리빨리 발전하고 싶은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지? 조선 가서 농사 지으면 되겠다 하면서 그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늘린다는 건 들어보기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 쌀 생산 늘린다면서 수리조합 시설 같은 거 신청해 줬는데 설치해 줬는데 그 비용은 모두 농민들에게 전가시켰고요. 그 쌀 생산량은 진짜 많이 늘긴 늘었어요. 근데 드럽게 많이 더 수탈했어요. 아주 나쁜 제도예요. 1번 함경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이거는 1889년이라 안 맞아요. 일제감정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2번 지게함이 설치되어 지게가 발급되었다. 이거는 그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 시기 그 토지 문서라서 안 맞고요. 3번 증산량보다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맞아요.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메가타일 주도로 화폐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화폐정리 사업이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이거 1905년인데 연결이 안 됩니다. 5번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제정되었다. 앞서 얘기한 10년대 키워드라 안 맞아요. 참고로 이거 1920년대부터 시작인데 넓게 보면 34년까지거든요. 근데 뭐 한능검 수준에선 이건 버리고 1920년대 키워드로 잘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10년대랑 20년대랑 3, 40년대 그런 경제적 키워드가 있는데 조금만 더 설명 보충드리면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20년대는 이 산미증식 계획이고요. 그리고 30년대는 공출제예요. 이 흐름도 외워두세요.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 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 30년대 후반 이후는 공출제다. 꼭 필기하시고 흐름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3번.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물었는데 강제노동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을 확대한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했다. 못 끝났네요. 이거 30년대 후반이네요. 제가 말했죠. 일제감정기 30년대 후반은 전쟁, 세뇌, 노역 낸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솔직히 그 유형이라 안 어려웠어요. 1번 원각사에서 은세계를 관람하는 청년. 이거 일제감정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구한말 시기라 안 맞고요. 2번 보안회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상인. 이건 1904년. 이것도 똑같이 애국개몽운동 단체로서 일제감정기 이전이랑 안 맞고 교도신원운동에 참석하는 동학교도. 이건 훨씬 이전이죠. 이건 아직 1900년대도 안 왔어요. 동학농민 운동 일어나기도 전이라 안 맞고요.
4번 국제보상 기성에 성금을 내는 여성. 이건 1907년에 경제 구국운동이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가 다 일제감정기 직전이라 너무 쉽네요. 이거는 뭐. 정답 5번 한국시민서사 암송을 강요받는 학생. 맞죠? 제가 말한 그 전쟁, 세뇌, 노역 중에서 이거는 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로서 세뇌 키워드랑 연결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만약 키워드가 헷갈렸더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나머지가 이전이니까 이런 식으로 소거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44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1902월 15일이 창립 1주년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단체는 일단 1927년에 만들었고 무엇보다 이 사료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극빈출 사료예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고 일체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신간해요. 해fun선 이거 좀 암기하기 힘든데 안 외우면 안 되나요? 이거 초급편에서도 이렇게 준 적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사료를 외우면 이 신간에는 그냥 먹고 들어가요. 아빠가 이거 또 나올 테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그러니까 1927년에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성의 단체로서 이 단체 강령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무조건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거는 신간회가 아니라 신민회입니다. 대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혐의로 해체된 거죠. 1911년에. 2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다. 이거는 조선어학회. 그래서 이거 역시 안 맞아요. 근데 초급편 수준에서는 아니 초급이 아니라 이 기본편 수준에서는 그 이 조선어학회만 내는 것 같아요. 글씨가 좀 엉망이네요. 3번 비밀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룰 수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연통제라는 건 국내 비밀 조직 연락망이에요. 4번 일제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아까 얘기한 여기 보안회예요. 이게. 그래서 보안회랑 관련된 거라 안 맞아서 이번에도 5번인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맞죠? 저번에도 제가 그 광주 학생 항일운동 얘기할 때 강조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런 편파적인 보도 때문에 그 당시에 피해를 입은 그런 조선인 학생을 조금 더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신간회가 지원했거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신간회랑 광주 학생 항일운동 낼 때 이 키워드가 정말 많이 나와서 이건 별표 5개 주세요. 진짜 이거 극빈출 키워드예요. 자, 그럼 이어서 45번 다음 자료에 사회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 이거는 별로 안 어려웠어요. 이것도 똑같이 백정이니 뭐 희쟁이니 까빠치니 천인이니 하며 왜 천대와 학대라며 멸시를 하는데 나 우리 같은 다 같은 인생으로 다 같은 조선 사람으로 뭐 남자로서 뭐 여자고 짐승이고 해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백정 같은 백정이 왜 차별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권리를 옹호해달라. 형평운동입니다. 제가 선지분석에서 이것도 많이 강조했죠. 형평운동은 백정의 신분, 해방 및 상승을 위한 운동이라고. 그래서 사료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1번 관도협약의 내용을 분석한다. 완전 관계 없습니다. 관도협약은 그 약간 좀 전차? 그러니까 철도 부설권 같은 거 얻는 대가로 중국에게 간도를 넘겨준 건데 이거랑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일제감정기 시기 전에 체결한 거라 더 연결 안 됩니다. 참고로 이건 일제감정기 1923년쯤에 시작했어요. 대충. 2번 영선사가 파견된 지역을 찾아본다. 이거는 청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국이랑 관련된 건데 형평운동이랑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완전 관계없는 선지고요. 3번 조선 형평사의 창립 배경을 알아본다. 맞죠 이건? 앞서 이게 형평운동을 주도한 단체. 정답 3번이고요. 4번 태극서관 자기회사를 설립한 단체를 조사한다. 이거는 신민회. 그러니까 이 태극서관이란 자기회사라는 거는 돈 벌기 위해서 조금 그런 자본군 확보를 위해 만든 회사라던가 아니면 자신들의 그런 계몽운동을 위한 전단지라던가 인쇄물 같은 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설립한 기구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5번 영국이 거물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계기를 파악한다. 이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거지. 이걸 연결이 안 돼요. 심지어 그 여기 나온 거 지금 잘 보면은 3번 빼고는 다 일제감정기 이전이라 시기적으로도 당연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6번. 가 종교 활동을 물었는데, 네. 이거 저번에 나왔던 유형이네요. 단군 신앙을 통해 조선 민족 정신을 배양하고, 나머지가 없네요, 힌트가. 근데 그 단군 신앙 나오면 딱 하나밖에 나올 게 없어요. 대종교예요. 그게 그 한능검에서 종교 유형을 내면 가장 잘 나오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그게 천도교랑 대종교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을 중심으로 외우는 게 좋거든요. 가끔 천주교까지 내긴 하는데 일제감정기 시기의 천주교 활동은 잘 안 내요. 오히려 그 조선 후기, 그러니까 개항기 시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서 개항기 시기쯤에 그런 키워드를 천주교로 내지 일제감정기 시기에 천주교 키워드는 잘 안 내고 이 시기의 키워드는 이 두 개만 사실상 내는 걸 기억하면 좋아요. 1번 사찰령 폐지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불교. 그러니까 사찰령 폐지 운동이란 건 말 그대로 사찰을 폐지, 그러니까 절 같은 거를 폐지하려는 걸 반대하기 위한 그런 불교사 관련된 사람들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2번 항해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정답이죠. 대종교 하면 중광단은 너무 국룰 키워드예요. 그 이 대종교랑 관련된 대표적인 그 항해 독립단체로서 대종교 중광단, 대종교 중광단 너무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개벽과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이것은 천도교. 그래서 일단 천도교랑 이 대종교 관련해서 이 두 선지를 제일 중심으로 외워야 돼요. 2, 3번이 제일 빈출 키워드예요. 4번 새생활운동과 간첩사업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원불교. 박준빈이 주도했어요. 근데 이것도 일제감정기 시기 종교인데 심화편에서도 이거 답을 된 걸 아직도 못 봤어요. 5번 의민단을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이게 천주교거든요. 근데 한능검 고급, 그러니까 심화 수준에서도 이 의민답이 답이 된 게 거의 한두 번밖에 없어가지고 중급편 수준에서는 이 두 개 먼저 공략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도 분석할 정도로 선지 분석은 물론 하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4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이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해야 돼요.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6월과 관련된 민주화 운동. 진짜 6월 민주항쟁이에요. 이건 뭐 밑에 읽는다고 뭐 더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6월 보고서 풀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밌는 게 한능검에서 출제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화 운동인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 3.1 민주 구국선언이라던가 그 부마 민주항쟁이라던가 그 6.3시 이거 세 개는 어려우니까 제외하면은 재미있는 게 1960년대는 4월, 1980년 그때는 5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1987년에 이 민주화 운동은 6월이에요. 그래서 가장 뒤에 있는 게 6월이다. 그렇게 암기하셔도 되긴 합니다. 가장 빠른 거 4월, 중간 5월, 그 마지막 6월. 1번 삼성개혁에 저항하여 일어났다. 아닙니다. 이거는 69년에 그런 한 개헌에 저항한 건데 이거는 87년이야. 너무 뒤에요. 이땐 전두환 정부, 이때는 박정희 정부라 연결 안 되고요. 2번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에 항거하였다. 이거는 5.18. 안 맞고요. 3번 구속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이거는 6.3 시위. 1964년에 발생했어요. 아직 일본으로부터 사과 안 받았는데 우리가 일제 때 당했던 거를 그렇게 무마시킬 수 있냐, 그걸 반대한 거고. 4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4.19 혁명.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번에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너무 중요해요. 6월 민주항쟁 내면은 이 직선제 개헌은 초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너무 중요한 선지예요. 제가 오늘 이 말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은 진짜 정답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 것들만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별표 치는 것들은 이거 나오면 이거다 바로 찍을 정도로 기억해두세요. 진짜 정답 잘 나온 선지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의 가장 큰 성과로서 직선제 개헌, 그러니까 9차 개헌을 이룬 게 제일 중요한 의의입니다. 정답 그래서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8번. 이거는 조금 모르면 할 것 같네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재단사이자 노동운동가이고 1970년에 사망했다는데, 일단 재미있는 게 일단 1970년이면 박정희 정부 시기예요. 그거를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평화시장, 서울 평화시장에서 일을 하고 바보회를 조직했다. 그러니까 이 바보회라는 건 일종의 그런 노동자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단체고, 뭐 노동청에 이런 걸 주장하다가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한 이 인물은 여기서 여기 있어요. 전태일이에요.
일단은 현대사의 인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능검에서 이게 노동운동,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런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근로기준법 준수하면서 분신한 인물은 전태일 열사밖에 안 나와요. 다른 인물들은 약간 좀 독립운동가라던가 좀 그런 개헌의 부당성에 저항한 게 많은데 이 인물만 독특하게 그런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현대사에서 잘 나온 인물이라 이 인물은 만약에 몰랐으면 지금 따로 외워두시는 것을 전 추천드려요. 그래가지고 현대사에서 가끔 나오긴 했던 인물이라 조금 낯설 수는 있었지만 다른 인물들이 좀 아니라서 어쨌든 틀렸어요. 근데 다른 인물들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 알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인물 덕분에 그래도 좀 노동 환경이 개선됐거든요. 일단 1번이랑 3번은 똑같이 6월 민주항쟁 때 희생된 열사예요. 이 박종청 열사는 그 고문치사 사건으로 사망한 거로 유명하고 이 이한현 열사는 그 연세대학교에서 최루탄을 맞아가지고 쓰러진 그 장면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한현 열사는 그 1987년 영화를 보셨다면 그 강동원이 딱 맞고 쓰러지는 그 장면을 기억하신 분들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4번 장준하. 이 인물은 일제감정기부터 현대사까지 활동한 인물인데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한국광복군에서 그런 활동했었고 그 현대사에서는 그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에 반대해서 그런 백만인 그런 개헌 반대 서명 운동 같은 걸 주도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중급편 수준에서는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5번 윤상원. 이 인물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열사.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18 민주화 운동 열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이 인물 같은 경우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9번. 다음 문서를 작성한 정보 시기의 사실을 물었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알면은 풀고 몰랐으면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이 정보 시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좀 그렇게 국민들의 그런 일상생활을 규제한 게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는 머리 단속이고 두 번째는 미니스커트예요. 그래서 좀 일상생활의 그런 건전한 사회 기풍을 만든다는 명목하에서 머리도 장발에 못 기르고 미니스커트, 그러니까 여자들 치마도 짧게 못 입게 그런 일상생활을 규제한 이 정부 시기는 박정희 정부예요. 해프너님 이거 전두환 정부랑 비슷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전두환 정부는 그런 면에서는 유화 정책을 많이 했어요. 뭐 그 야외 그 야간 그 출입 금지를 해설해주고 좀 나름대로 뭐 프로야구, 프로 축구 이런 것도 창설해 주면서 나름 그런 뭐랄까 유화책도 많이 펼쳐줬어요. 오히려 이런 좀 일상생활까지 억압하는 거에 더 센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긴 했어요. 물론 제가 뭐 이 정부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했었던 거니까 그냥 아닌 건 아니다. 딱 그 정도만 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1번 긴급조치가 발표되었다. 이거 맞죠?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 유신헌법이랑 관련된 키워드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서울올림픽 대회가 열렸다. 이건 노태우 정부 시기. 논의된 건 전두환 정부 시기, 시행된 건 노태우 정부 시기. 3번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되었다. 이거 좀 많이 어려운 키워드인데 중급편 수준에선 노무현 정부예요. 이 정부 시기에 그런 남성 중심의 호적제를 가족관계 등록법을 바꿔서 조금 더 양성평등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고 4번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그래서 아니고 5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 제가 재난지원금 생각하면 쉽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44회 마지막 해설인 50번 문제. 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재밌네요. 사실 문제도 대놓고 얼굴 그 대통령 힌트를 줘가지고 눈치밥이 있었으면 이거 갖다가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북방외교 성과로서 한국과 소련 정상회담이 열렸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노태우 정부예요. 이거 사실 보고도 풀 수 있었는데 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냉전이라 해가지고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국가들 간의 그런 긴장 관계가 완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그런 중국이랑도 수교를 맺고 헝가리랑도 수교를 맺고 여기 나온 그런 소련이랑도 수교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까지는 너무 어렵게 외우지 않아도 뭔가 그런 여러 국가랑 국교를 수립했다는 맥락과 여기 나온 그런 세계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 그 좀 국제 관계의 그런 긴장이 완화되고 좀 좋은 분위기가 보이는 그런 국제적
그런 정상회담이라던가 외교 성과가 있으면 대부분 노태우 정부예요. 그냥 국가 수교했으면 그냥 노태우 정부다. 대부분은 그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물론 FTA는 다릅니다. 1번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 둘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해로 관광 사업이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육로 관광 사업인데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대부분은 그냥 한능검에서는 기본 편이면 김대중 정부 낼 거예요. 2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정답이에요. 제가 노태우 정부 시기 외울 때는 딱 그거 강조해요.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 이 세 가지가 노태우 정부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그런 통일 노력으로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얘기했죠. 정답 아니고요. 4번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건 아까 얘기한 김대중 정부 시기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2000년. 5번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중급 사시사회 해설도 마쳤습니다. 제가 나름 어려운 문제는 그래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좀 제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꼭 댓글 주시고, 이번 회차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45회 중급 해설 때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